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과 영웅 가운데 후세 사람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이는 아마도 프로메테우스일 것이다. 바이런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에서 묘사했듯 그는 인간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신들이 능멸해도 좋을 것으로는 여기지 못하게 했던 불멸의 눈을 가진 이였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 인간과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부당한 고통을 견디는 고결한 정신,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온한 사람들에게는 늘 그의 이름이 따라붙었다. 청년 마르크스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대던 라인 신문이 프루시아 정부에 의해 폐간되자 다른 일간지에서 일제히 그 사건을 만평으로 다루었는데 마르크스가 사슬에 칭칭 묶여있는 모습을 그린 그 만평의 제목은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였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었다. 티탄 신족은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권좌를 차지하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던 신들이었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 어머니인 레아를 포함해 티탄 신족은 모두 12명이었다. 남신이 6, 여신이 6이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남신 가운데 하나인 이아페도스의 아들이었다. 이아페도스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마디는 아틀라스였고 그 밑으로는 프로메테우스. 아틀라스는 감히 대적할 신이 없을 만큼 힘이 장사였고 프로메테우스는 지혜롭고 신중했다. 막내인 에피메테우스는 이름 그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서야 허겁지겁 뒤수습을 하는 좀 철딱서니가 없는 신이었다. 티탄 신족과 일전을 치르고 최고 지배자의 자리에 오른 제우스는 어느 날 지상에 살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불러 이렇게 명했다. 아래로는 뭇 짐승들을 다스리고 위로는 우리 신들을 섬길 인간을 만들도록 하여라. 제우스가 하필 프로메테우스에게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긴 데는 까닭이 없지 않았다. 티탄과 올림포스 신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동생과 더불어 티탄족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우스 편을 들었다. 이름 그대로 앞날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던지라 대세를 따른 것이었다. 비록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덕분에 다른 티탄과 함께 무한지곡 타르타로스에 유배된 아버지 이아페도스,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형벌을 받은 형 아틀라스와 달리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신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런 공로도 있었으려니와 프로메테우스는 뛰어난 의지력과 지혜, 신중한 처신으로 제우스라도 쉽사리 대할 수 없는 그만의 위엄을 갖춘 신이었다. 제우스의 명을 받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프로메테우스는 우선 질 좋은 진흙을 구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이겨서 신들의 형상과 비슷하게 인간을 빚었다. 그것을 이랫동안 볕에 말린 뒤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살라 지나가던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나비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나비가 인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인간에게 마음이 깃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윽고 그들은 몇 배로 불어나 땅을 가득 채웠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우선 직립할 능력을 주었다. 덕택에 다른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데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을 뿐 그들은 처음에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가엾은 짐승에 지나지 않았다. 몸을 가리는 따뜻한 털가죽도 없었고 사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었으며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도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다.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에피메테우스의 책임이 컸다. 그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이를테면 용기, 힘, 속도 같은 것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동생이 그 일을 해내면 프로메테우스는 그 결과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령 없는 에피메테우스가 신바람이 나서 닥치는 대로 선물을 나누어주는 바람에 막상 인간의 차례가 되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다. 당황한 에피메테우스는 헐레벌떡 형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징징 짜는 동생을 달래놓고는
속이 빈 휘황나무 막대기 하나를 품속에 숨겨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제우스의 전용 무기인 벼락에서 불씨를 옮겨 붙여 들고 갔던 막대기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왔다. 프로메테우스는 이튿날 인간을 불러 모아 불씨를 건네주고 나무와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 선물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사냥용 무기와 농사짓는 연못을 만들 수 있었으며 아무리 추워도 거처를 덮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나아가서는 갖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화폐까지 만들어 쓰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위에 집을 짓는 법, 날씨를 미리 하는 법, 셈하고 글 쓰는 법, 짐승을 길들이는 법, 배를 만들어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까지 가르쳐 주었다. 이 사실을 안 제우스는 노발대발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씨를 훔친 곳은 제우스의 벼락이 아니라 제우스의 조강지처 헤라의 신전 부엌이었다는 설도 있고 또 태양신 헬리오스가 모는 태양마차였다는 설도 있으나 어디였건 간에 도둑질이기는 매 한 가지였다.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친 죄도 지려니와 우쭐대기 좋아해서 그렇잖아도 하마나 신들에게 대들지 않을까 앞날이 걱정스러운 인간에게 그걸 주었으니 뒷감당은 누가 한단 말인가. 게다가 한 번쯤 프로메테우스를 손봐야겠다 마음먹은 차도 있던 참이었다. 인간들이 소를 한 마리 잡아 제우스에게 바칠 때의 일이었다. 맛있는 고기와 기름은 죄다 제우스에게 바치고 먹을 수도 없는 뼈와 가죽만 인간의 몫으로 남기는 걸 보고 프로메테우스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고기는 보잘것없는 가죽으로 싸고 뼈는 먹음직스러운 기름덩어리로 감싼 뒤 제우스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제우스는 물론 가죽보다 기름을 택했고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속여 넘긴 걸 알고는 심히 언짢았다. 인간을 만들라 명했던 뜻은 신을 공손히 받들 존재가 필요해서였건만 그 뜻을 묵살하고 오히려 사사건건 인간 편을 드니 여간 위험스럽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감히 불까지 갖다 주다니. 제우스는 당장 자신의 아들이며 대장장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청동 쇠사슬을 만들겠다. 그리고는 크라토스와 비아를 시켜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묵혀버렸다. 그것으로서 분이 안 풀린 제우스는 독수리로 하여금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게 했다. 독수리가 간을 다 파먹으면 그때마다 간은 새로이 돋아났다. 프로메테우스의 죄,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인간을 창조하고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승왕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르친 진실로 위대한 교훈은 따로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프로메테우스는 언제라도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신상에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제우스는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죽이고 올림포스의 왕좌에 올랐는데 일찍의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크로노스의 어머니였으니 제우스에겐 할머니다. 가이아로부터 너 또한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내언을 들었다. 제우스로선 자신에게 반기를 들 자식이 어떤 어미의 몸에서 태어날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이름난 호색한인 제우스에게는 처첩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다. 문제아를 낳을 어미가 누구인지만 알 수 있다면 미리 조처를 취할 수 있으련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프로메테우스였다. 제우스는 가머니스를 잘 늘어놓기로 유명한 전령신 헤르메스를 보내 프로메테우스를 해위했다. 그 비밀만 귀띔해주면 당장 풀어줄 뿐만 아니라 두둑한 상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일신의 안락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경멸했다. 어리석은 이여, 말 한마디면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어찌 이리 고집을 피우나? 헤르메스의 말에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헤르메스여, 이 정도 고생이면 말 한마디를 아끼는데 그대는 어찌 그리도 비굴한가?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와 사슬을 끊어주기까지 무려 3,000년 동안을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정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였다고 한다. 참혹한 고통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이 그에게서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신화 속에서 인간 찾기 푸른 나무에서 출간한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만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